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통관리사 2급 시험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 들어보려고 정리를 해봤고요. 요번에 제 짝꿍이 시험에 합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또 제가 시험 합격할 때 있었던 경험 그리고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팁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공부하시는 분들 꼭 이 영상 보시고 끝까지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정말 많은 효과 있으실 거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가시험은 평균 60점을 합격으로 기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과목에서는 25문제, 2과목 20문제, 25문제, 20문제 이렇게 해서 총 문항은 90개고요. 마찬가지로 꽈락은 40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1과목은 최소 10개에서 15개 이상 맞추시면은 이제 꽈락을 면하시고 이제 60점이 넘으실 거고요. 자, 2과목 20문제 있는 2과목과 4과목은 최소 8개에서 12개 이상 맞춰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3과목 마찬가지 1과목이랑 똑같죠? 25문제이기 때문에 최소 10개 맞추시면 40점. 그리고 15개부터 60점이기 때문에 자, 이 점수 15개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일단은 맞춰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 60점이기 때문에 이 6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것도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유통관리사 2급은 평균 1년에 3회가 있죠. 그리고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자, 이 유통관리사 시험 먼저 이 100분을 다 활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격에 가까워지는 시험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객관식 오지선다형이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를 높이려고 오지선다형으로 했지만 이 유통관리사에 제가 보니까 오지선다든 상관이 없다. 문제를 푸는 공식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공부 시작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이 내가 많은지 없는지를 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면은 합격 점수인 60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60점을 위해서는 우리 빈출 내용만 100%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60점은 분명히 넘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60점이 안 넘는다. 자, 그럼 내가 빈출 내용을 100% 숙지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시간이 없어도 빈출, 핵심 요약은 우리가 100%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시간이 많아요. 공부할 시간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이론서 공부를 당연히 병행을 하신 게 좋겠죠. 자, 하지만 기출문제를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이론서를 내가 30%로 잡는다면 기출문제는 70% 정도 비율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자, 이 기출문제 그냥 공부한다, 문제와 답을 외운다 이런 식이 이제 기출문제 공부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기출문제 공부를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제가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기출문제 만약에 10개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러면은 그 중에 5개는 내가 외우는 겁니다. 자, 문제와 그리고 문제 나오는 보기들을 다 같이 외워주세요. 공부를 하면서 눈으로 읽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은 5개 정도만 보셔도 요런 단어가 자주 나오네. 이런 문제는 좀 자주 나오는구나. 요런 감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그 감이 오셨을 때 5개 정도 이제 직접 풀어보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한 상태이든 아니든 일단 한 회라도 풀어본다면 공부가 배가 됩니다. 자, 내가 문제를 읽는데 문제를 풀 때 집중해서 읽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2번 보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볼 때 한번 정독해서 읽게 되고요. 그리고 답 체크를 하면서 또 한번 정독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굉장히 좋은 효율을 가져온다는 거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부 전략을 좀 짜봐야겠습니다. 크게는 2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암기하기죠. 암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 우리 자주 나오는 것만 죽어라 외우는 겁니다. 요거는 왕도가 없어요. 외우는 수가 답니다. 대신 중요한 거 우리 눈으로 보고 듣는 것도 공부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필기를 해보는 것, 펜을 들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것과 아닌 것과의 차이는 정말 크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꼭 펜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암기를 할 때 교재를 보시면 내용이 정말 방대해요. 다 외우냐? 그렇지 않겠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용어들을 많이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배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컨테이너에 물품을 넣는 것을 배닝이라고 합니다. 자, 디배닝은 컨테이너에 물품을 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2개를 외웠습니다. 자, 2개를 외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팁이 하나 나옵니다. 이 2개가 나온다 그럼 1개만 외우셔도 되겠죠. 자, 내가 배닝을 외웠어요. 배닝을 확실하게 외웠습니다. 컨테이너에 물품 넣는 건 배닝이야. 자, 근데 시험 문제, 자, 컨테이너에 물품을 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배닝이랑 디배닝 두 개밖에 없었는데 넣는 게 배닝이니까 빼는 거는 D가 들어가면 반대죠. 반대의 부정적인 역할을 의미를 하고 있죠. 디배닝이다.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외워주는 종속적 암기 방식이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종속적 암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 10개 외울 거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외워주신다면은 암기할 부분도 많이 줄 거고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서브 퀄이라고 있습니다. 서비스 퀄리티의 합성어인데요. 5가지 유형이 있어요.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연계해서 외우기 사실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요런 친구들만 우리가 죽어라 외워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암기를 해야 하지만 죽어라 외워야 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이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속적 암기 방법과 무조건 암기 방법, 이 2가지를 나눠서 암기를 하는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는 무조건 집중해서 꼭 들으셔야 돼요. 추론하기입니다. 자, 많은 필기 시험을 합격해봤는데 유통관리사 2급만큼 추론이 중요한 시험은 없습니다. 자, 그게 뭐냐? 바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찍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교재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비자의 정보가 상부 공급 단계로 갈수록 잘못 전달되는 것. 그렇구나. 자, 요거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경감 방안이 있다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정보 공유, EDLP 등 수요 관리 전략을 통해 변동성을 준다. 전략적 파트너십 통해 채찍 감소, 리드타임 단축시킨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처음 공부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어려운 단어 2개 나왔죠. EDLP, 리드타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용어에 대한 이해, 용어 암기죠. 그래서 이런 암기들을 해 주셔야지 우리 문제를 풀기 전에 추론을 가능합니다. 이 단어들을 많이 알아두는 것이 그래서 추론이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 나온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비자의 정보가 상부 공급 단계로 갈수록 잘못된대요. 지금 소비자 있고요. 소매상 있겠죠? 그리고 도매상 있고 뭐 유통, 제조업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채찍 효과라는 거는 이 흐름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소비자가 자, 포켓몬 빵이 맛있습니다. 포켓몬 빵 사고 싶어요 하니까 소매점에서 포켓몬 빵이 잘 팔리는구나 하고 도매점에 말을 해줬어요. 근데 도매점에서 야, 포켓몬 빵이 잘 팔린다고? 그러면은 우리 다른 피카츄 피규어 이런 것도 좀 한번 들어볼까? 이러면서 유통업자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통업자가 또 제조업자한테 야, 요즘 포켓몬이 인기가 좋은데 이게 일본 제품이 인기가 좋아서 그런 거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조업자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일본 제품을 많이 만들자, 들여오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가 완전 왜곡됐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요 얘기를 지금 채찍 효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교재에 나온 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지, 어떤 전반적인 흐름의 내용을 담고 있었지, 그거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채찍 효과 이해됐다면, 자, 지금 1번 보시면은 정보가 지금 완전 왜곡되고 있죠. 자, 그럼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면 이런 채찍 효과가 사라질 수 있겠죠. 연계할 수 있겠죠. 자, EDLP 항상 염가 전략, 항상 싼 전략, 싼 가격으로 팔겠다는 게 EDLP인데요. 자, EDLP 등 주요 관리 전략을 통해 변동성을 줄인다. 자, 물품 흐름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보가 왜곡돼서 전달되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자, 3번도 마찬가지죠. 전략적 파트너십. 자, 파트너가 되면 우리 당연히 정보 공유를 하겠죠. 자, 정보 공유를 하다 보면은 우리 채찍 효과 같은 현상이 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하면은 정보 공유나 이런 협력을 많이 하겠지? 그러다 보면 서로 대화도 많이 하겠지? 그러면은 이런 채찍 효과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해서 풀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운 내용 가지고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리드타임 단축도 마찬가지겠죠? 자, 소매점에서 도매점으로 뭐 리드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품의 이동 시간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길어질수록 딴 생각을 하기 좋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리드타임을 단축시킨다. 요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 채찍 효과와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이런 추론적인 문제 풀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정말 유통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추론을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
문제를 공부하실 때 무조건 외우는 것도 좋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흐름 이해하기입니다. 자, 시험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갈등 감소를 하는 것인가? 갈등 감소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연히 갈등이 감소되면 좋겠죠. 자, 근데 우리 유통관리사에서 갈등이 감소되는 전략은 없습니다. 대신 갈등을 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유통관리의 목표예요. 그렇다기 때문에 시험 문제 산업 발전으로 인해 갈등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 이런 말이 틀렸다는 거죠. 대신 갈등이 잘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협동 발전은 늘 맞는 말이에요. 자, 유통 관리가 좀 더 효율적이어지려면은 협동과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이 추세라는 것만 내가 하나 가지고 알고 있어도 시험 문제에 개별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이 더 뭐 효율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틀린 얘기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협동 발전을 요즘에 하고 있는 추세구나. 요것만 담아두셔도 시험 문제 푸시는데 많이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보는 겁니다. 자, 단기 채권이 있고 장기 채권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판촉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또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쓰면은 어떨까요? 자, 단기적으로 쓰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쓸 때는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촉이 장기적이어질 때는 기업의 안 좋은 수익성 약화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다 외우는 시간이 많으시다면 뭐 다 외우는 게 좋겠지만 충분히 추론하는 게 연습이 잘 돼 있으시다면은 판촉은 단기적으로 쓰는 것이 좋다. 요거 하나 가지고라도 우리가 많은데 응용해서 시험을 풀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 4번 보시면은 C2B, 뭐 B2B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영어 단어만 알아두시면 돼요. B는 회사죠. C는 개인, 고객입니다. G는 정부죠. 영어의 앞 단어들을 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을 이해를 하시다 보면은 이 흐름을 가지고 문제를 추론해서 풀어내야 되는 시험이 바로 유통관리사 2급이다 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79번인데요. 자, 2020년 11월 79번 문제입니다. 자,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한 녀석이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EDI 사용은 문서 거래 시간의 단축, 자료 재입력 방지, 업무 처리 오류 감소 등의 직접적 효과가 있다. EDI 표준 전자문서를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전자정보식 전달 방식이다. 웹 EDI는 사용자가 특정 문서 구조를 만들어 어쩌고 저쩌고 타 업무 프로그램과 연계가 용이하다. 웹 EDI는 복잡한 EDI 인프라 구축 없이도 활용 가능하다. 기존 EDI에 비해 웹 EDI 단점은 전용성 서비스 기반이라 구축 비용이 높다는 것이다. 자, 지금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천천히 읽어보니까 혼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5번이죠. 혼자 갑자기 단점을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겠어요? 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문제를 추론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가 EDI를 잘 알고 있다면은 추론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 외우는 게 불가능한 시험입니다. 유통관리사는. 말이 정말 많이 꼬아져서 나와요. 매해 다릅니다. 문제 은행이라고 해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혼자 다른 이야기를 한 녀석을 추론해서 찾아서 풀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5번 한번 볼까요? 기존 EDI에 비해 웹 EDI의 단점은 전용성 서비스의 기반이라 구축 비용이 더 낮겠죠. 자, 웹으로 됐는데 더 구축 비용이 높아질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서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79번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선행학습이 뭐다? 용어를 일단 알아야겠죠. EDI가 뭔지 알아야겠고 추론을 못하면은 이런 문제는 사실 결국에는 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EDI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EDI는 전자문서 교환이라 하며 기업 사이의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정보 전달 방식이다. 자, 요거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자, 이 안에 있는 정보 가지고만은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EDI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다면 충분히 풀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추론이라는 겁니다. 자, 이 추론을 지금 감이 안 오시더라도 문제를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자, 그걸 알아내려면은 용어를 많이 알아야겠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공부도 계속 이루어져야겠죠.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것도 찍기 팁인데요. 보기에 영어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83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이거를 딱 봐도 모르겠습니다.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돼서 나온 적도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처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아무것도 모르겠는 경우 이런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영어 볼게요. 클래시파이, 자, 멀티 D, 디멘션, 자, IC, 그리고 스타, 심플 타겟 어플라이 레귤러, 그리고 ETL, 익스트랙션, 트랜스포메이션, 로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 가에 해당하는 기술 용어로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눈치껏 보니까, 자, 운영계가 뭔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 뭔지 모르겠지만 주제 DB로 가고 있네요. 자, 그럼 이 영어에서 지금 뭔가 여기에 어울릴 만한 영어 단어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자, 찾아보신다면 5번으로 볼 수 있겠죠. 트랜스폼, 바꾸다라는 의미가 5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지금 바뀌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게 해서 5번을 선택해 주시면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어가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힌트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ETL을 잘 알고 있다면 문제를 뭐 당연히 잘 푸실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관리사는 정말 문제가 많이 꼬아져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추론을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 제 짝꿍 와이프죠. 와이프가 합격을 했는데요. 어떻게 합격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공부 방법을 와이프에게 짜줬어요. 자, 먼저 일단은 좀 배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와이프 같은 경우에서는 유통회사에서 지금 현재 9년 차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와이프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보니까 한 1개월 정도의 공부를 한 것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추론하는 게 굉장히 잘하는 상태였습니다. 와이프는. 왜냐? 회사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뭐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유통이 어떻게 변형되고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하면은 1개월 정도의 공부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통업 현직 9년차 정도가 아니시라면은 1개월 정도 더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부 기간은 이랬습니다. 일주일이에요. 평일만 5일 동안 공부를 했고요. 하루에 2-3시간 정도 했습니다. 총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자, 왜냐? 이거는 양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공부 방법은 제가 이렇게 짜줬습니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는 동일합니다. 기출 1개년 총 3회가 있죠? 그래서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핵심 이론, 제가 만든 핵심 이론이 있는데 그걸 1회 정독을 시켰어요. 이틀째도 마찬가지죠. 자, 3일째도 기출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핵심 이론 1회를 노트 정리 필기시켰습니다. 자, 근데 다 필기시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잘 안 외워지는 친구들이 있겠죠. 잘 안 외워지는 친구들만 정리를 해서 노트로 직접 펜을 잡고 써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4일차부터는 기출 1회 2021년도였고요. 직접 풀어봤습니다. 직접 풀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 봤고요. 자, 5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험 전날이었죠. 기출 1회를 풀어보고요. 직접 오답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제가 이제 오답 노트나 노트 정리를 할 때는 제가 조금 이론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옆에서 과외를 조금 해줬는데요. 자, 그건 마찬가지로 제 영상 속에서 어차피 다 해주고 있는 얘기라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자친구는 평균 71.5점을 받아서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자, 일단 이렇게 공부 방법을 잡아보세요. 이 비율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 공부는 70%로 잡으시고요. 이론서 공부, 핵심 이론 공부는 30%로 잡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고요. 추론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외운 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운 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내겠다, 이 상황을 해결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유통관리사 시험을 보셔야지 합격이 나오고요. 70점 이렇게만 해도 평균 70점이 넘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일 했으니까 자, 9년차 1개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이 공부 기간을 1개월,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핵심 요약서도 만들어야 되고 영상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공부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정말 집중하신다면은 1개월 정도, 그리고 정말 난 더 집중하겠다, 그거는 한 그래도 2주일 정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추론을 잘한다,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응용을 잘하시는 분이라면은 2주 정도 공부하시는 것도 저는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추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드린 말씀, 이 영상 정말 중요한 영상이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한 번 더 이 영상을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시간 낭비를 줄여준다라는 거.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제 말 믿고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핵심 요약서 영상을 또 준비를 해서 올릴 계획이니 또 이제 2회, 3회 보시는 분들, 공부 시작하실 분들 이 영상으로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겠다 감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 설명 잘 드릴 거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